배우자 외도 이곳에서 잡는다. 여풍당당 상담비에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방한 뒤.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바람이 자꾸 반복되는 건 네. 네, 자꾸 반복되지 않습니까? 상습. 그러니까 한 번 바람 피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바람 피는 거는 뭐뭐뭐 땡땡땡이 안 나서이다. 그러니까 바람이 자꾸 반복되는 건 네. 땡땡땡이 안 나서이다. 낫지 않아서요. 뭐가 안 나서겠습니까? 정신병. 정신병이 안 나서? 정신병이 안 나면 오히려 정신병이 정신병이 안 나면 더 상간녀를 찾게 되고. 안 나서. 안 나서? 그렇지, 안 나서야. 뭐가 안 나서. 세 글자인데. 네. 이거 어렵지, 이거 어렵니까? 개박살이 안 나서. 개박살이 안 나서.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거는, 내가 잘못해가지고. 네네네. 이를테면 뭐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잘못해가지고 피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. 네. 아니라고 제가 늘 벌써 19년 동안 강조하는데. 네네. 바람이라는 거는, 그 사람이 끼인 거지. 그쵸.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맞아요.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끼 때문이다. 네. 거기에 플러스 끼만 있어도 어떤 기회가 안 생기면은 평생 동안 끼만 보유한 채로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건데 그쵸. 그때 하필 또 이성이 등장하는 거야. 네네네. 그러니까 상대방도 날 마음에 들어하고 네. 나도 마음에 들어해. 근데 끼가 있는 인간은 바로 바람으로 나아간다. 네. 근데 끼가 없으면 뭐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가 나타나고 내가 좀 약간 호감이 생겨도 네. 그렇게 바람으로 나아가진 않죠. 더 나아가지 않거나 아니면 깊어지지 않거나. 약간 엔조이로 끝나는 경우는 있지. 그쵸. 네. 뭐 하룻밤 흐지부지. 하룻밤 잔다든지 원나잇 한다든지 네.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그냥 흐지부지. 왜냐면 끼가 없는 사람은 약간 들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고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귀찮아. 그렇죠. 네, 끼가 없기 때문에 네. 뭐 배우자 두고 이를테면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뭐 거기다 또 뭐 카톡 맨날 해야 되고 또 뭐 네. 사귀고 또 이렇게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거든. 그러니까요. 근데 끼가 있는 사람은 너무나 좋은 거지. 네.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치. 네. 근데 꼭 바람이 나면은 이제 그 아내나 남편 탓을 하는 거지. 네. 네가 그때 그래서 그런 거다. 뭐 심지어는 뭐 5년 전 거, 10년 전 거를 이렇게 끄집어 내가지고 네.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네.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지. 그건 바람 나서 하는 얘기고. 네. 대부분의 한 99% 이상은 아내나 남편이 뭐 5년 전, 10년 전에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끼 때문에 피는 거다. 네. 그래서 이런 끼에다가 굉장히 쾌락이 약간 극대화되는 거거든요. 그럼 끼에다가 쾌락이 극대화되면은 그거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느냐. 내면의 힘으로 자기 힘을 스스로는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외부적인 힘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건데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중독이 잘 되는 거지. 그죠. 그러니까 중독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 중독자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. 그러니까 그 사람 의지에 맡겨서는 안 되는 거지. 네.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제가 한 19년 동안 하지만 개박살 나는 거다. 그러니까 쾌락을 멈출 수 있는 거는 공포와 고통밖에 없더라. 네.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한참 지금 막 알몸 있는 여자가 있어. 네. 이제 그 여자한테 달려들려고 하는데 네. 어떤 것도 못 말리지. 네. 그거보다 뭐 굉장히 이 사람이 좋아하는 뭐 이렇게 돈을 준다 그래도 안 되고 좋아하는 음식을 줘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데 고통이 밀려오는 거야. 네. 갑자기 막 이렇게 배가 이제 아픈 거지. 네. 배가 아파서 설사가나기 일보 직전이야.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안 가지는 거지. 그래서 제가 누차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공포와 고통을 심어줘라. 네. 그래서 한번 개박살이 나야 된다. 네네네. 공포와 고통이 한번 심어주면은 이제 바람 피는 확률이 확 떨어진다. 그쵸. 트라우마를 심어준다고 우리가 왜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하면은 땡글땡글땡글 이렇게 소리 나면은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침이 이렇게 질질 흐르는 것처럼 여자를 만나서 내가 다가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내가 개박살 났던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쫙 파노라마처럼 딱 떠오르면서 갑자기 뭔가 욕구가 사라지는 거.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잖아. 딸랑딸랑하면서 때리는 거지. 딸랑딸랑하면 어제 안 되겠다. 큰일 났다.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응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람을 폈더니 개박살 나더라. 그렇죠. 바람을 폈더니 그냥 아내가 가만 안 있고 진짜 심지어 상간녀 소송 걸고 상간녀 배우자한테까지 알려나가고 남편한테 알려서 남편한테 내가 시달리고 심지어 상간남 소송도 걸리고 막 회사까지 알려져가지고 막 잘릴 위기에 처하고 그 순간에는 발광을 해요. 아주 지랄 발광하고 야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면 그 순간에는 약간 그 부부관계가 악화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바람을 끊을 수 있고 확실하게 끊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가 되더라. 그래서
바람의 증거를 잡으면 제가 이제 끝을 보라 그러는 게 굉장히 독하게 하시라는 게 진짜로 상간녀 소송은 기본으로 걸고 소송 걸고 쫓아가서 각서도 받고 박살도 내고 네. 알릴 수 있는 데는 다 알려라. 그러니까 한꺼번에 직장이나 다 알리지 말고 네. 그래도 안 끝나면 네. 심지어 그 상간녀 가족한테까지 알려나가고 네. 가족한테 알리는 건 명예훼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절대 안 되죠. 가족한테 알리는 거는 그러니까.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고 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고 절대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단호하게 한번 개박살이라서 부부관계가 순간은 악화될지 모르겠지만 네. 어차피 과거 이 정도까지 아니었으면 사이가 괜찮았으면 네. 악화된 걸로 계속 가지 않아요. 근데 상간녀를 쳐내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발광하는 거다. 네. 그러니까 발광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. 네.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좀 약간 부부싸움을 할지언정 아주 개박살을 내놓으면 그 다음부터 트라우마가 심어져가지고 네. 이제 바람 재발 방지가 되더라. 그렇죠. 네. 자 이제 그런 거고. 끝났나요? 예. 네. 자. 네. 제가 오늘 할 거는, 끝낼까요? 네. 하시죠. 네. 상간소송 중에 상간소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, 소송 걸고 나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이 있어요. 대부분은 증거를 가지고 내가 이기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, 이 실수 세 가지를 하시면 또 소송이 약간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. 그건 어떤 거냐면, 첫 번째는 증거를 쪼개서 내시는 거예요. 특히 처음에 소장 낼 때, 내가 증거를 100가지를 가지고 있는데, 일단 30만 내야겠어. 30만 내고, 나중에 여자가 거짓말을 하면, 그때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증거를 딱 내면은, 판사가, 이 여자 괘씸하게 보고, 지금 위자를 높여주겠지라는 생각이 어딘가에 지금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증거를 처음에 약한 거 내고 나서 상간녀가 답변서로 반박을 하면, 아니다. 거짓말이다. 거짓말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센 증거를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거든요. 저는 그거를 완전 100% 반대하죠. 왜냐하면 저도 반대합니다. 네, 처음에 그 판사가 그 소장을 분류하고 내가 이 소송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. 판사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라고. 그래서 소장의 모든 것을 담고 내가 지금까지 겪은 것들을 더 100이면은 120, 150 이렇게 더 강조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30만 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거는 마치 판사랑 내가 심리 게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.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.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. 80%는. 그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거 이제 약간 내가 약간 히든 카드 갖고 있다가 하면 이제 거짓말로 답변 쏘면 그걸 이제 나중에 센 걸로 탁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재판의 극대화. 아니요, 그렇게 반박한다고 해서 빼려고 하는 그런 유리하게 건데? 되지 않아요. 유리하게 되지 않고 판사가 그냥 거짓말이 반박됐구나. 이거는 좀 이렇게 상대방이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이구나. 원고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툼이 여지가 많은 사건이구나라고 그렇죠. 인식이 돼서 오히려 위자료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정말 상간녀가 찍소리도 못할 정도로 처음부터 센 증거 내는 게 좋아요. 세게 그냥 들어가고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왜 그거를 처음부터 이제 센 증거를 내라고 그러냐면 이제 약한 증거를 내면은 이제 그들이 처음에는 이제 상간녀 소송 걸린 걸 알고 긴장했다가 딱 소장을 받는 순간 뭐야 이거 그냥 우리 둘이 그냥 손 한 번 잡은 게 다네. 길거리 가면 손 한 번 잡고 그 정도만 인정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 이제 모텔 들어가는 것까지 다 있는 거야 사진이. 근데 그것만 낸 거죠. 그것만 내니까 이들이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히덕거리면서 야 이거 봐라 뭐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. 거의 답변서 쓰고 그 한 달, 두 달, 세 달 동안 그거를 반박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굉장히 교만해져가지고 둘이 막 아내를 막 조롱하면서 야 너 뭐 증거 되지도 않는 거. 그래서 두 사람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증거 되지도 않는 걸로 했다.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. 그럼 그 두 달, 세 달 동안 둘을 더 붙여놓는 결과가 되고 아내가 조롱을 당한다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냥 한 방에 그냥 센 증거를 내시라고 하시죠. 그럼 불필요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. 소송에도 불리해지고. 그 두 번째는 소송해놓고 그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증거를 더 이상 수집하지 않는 거. 그래 나 소송했으니까 됐겠지라고 이렇게 방치해놓는 거.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소송을 했어도 두 사람이 계속 만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 만약 직접 확인하시는 게 어려우면 소송을 통해서 소송 과정에서
뭐 사실조회? 통화 내역이나 카카오톡 기록이나 아니면은 판사님 허가를 받으면 계좌 내역도 볼 수 있고 카드 내역도 볼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세요. 여행을 간 것 같다 의심이 되면 그 의심되는 자료 가지고 뭐 출입국 기록 신청을 한다던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 소송 중에 더 붙지 않는다. 소송의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다. 이게 두 번째고요. 세 번째는 소송 중에 내가 그냥 위자료를 높일 목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 다른 이유가 그냥 정말 이혼하려고가 아니라 이 위자료를 높이려고 이혼을 하시는 거예요. 이혼이 이 의외 은근히 이제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. 그래서 변호사들 일부 변호사들의 꼴이 넘어가서 그죠. 이혼하면 위자료도 높아진다. 이렇게 말 듣고 그 단편적인 말만 듣고 그러면 우리 같은 집에 살고 이혼할 의사도 없지만 일단 형식적으로 협의서를 내보자.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. 그쵸. 이건 하시면 안 되고 그럼 이혼으로 가는 거잖아, 그냥. 그렇죠. 이혼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러면 위자료도 올라가지 않아요. 별로 큰 차이 없더라고. 거의 차이가 없고 이게 소송 이혼했을 때 위자료와 이혼하지 않았을 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. 그쵸. 이거를 정신적인 고통을 내가 양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걸로 가정이 깨졌다는 거는 이혼했거나 안 했거나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런 선택하지 마시고 또 소송 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할이 민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절차가 좀 더 지연이 될 수 있고. 그러니까 상간녀 소송이랑 이혼 소송이 병합이 돼가지고 이혼 소송 판결을 할 때 상간녀 소송 판결. 네, 그렇죠. 그렇게 절차가 좀 길어지고. 걸리지? 한 4-5개월이면 판결 날 거가지고. 아니면 뭐 협의 이혼만 했다면 이제 상간 소송이 가정법원으로 관할이 변경돼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절차가 지연이 되고 위자료는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면 그 실익이 없잖아요. 그리고 남편은 이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도장 찍었으니까 상간녀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는 실수다.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건 아니지. 물론 나중에 취소시킨다면 취소시키기도 어려워요. 맞아요.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날라가지고 반소로 딱 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이혼 싸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취소시키면 어떡하나. 그럼 저쪽에서 반소 관계 남아있잖아.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파진다. 이런 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저 여풍당당 바람시센터 그 카페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도 봬요. 안녕.